사실 여는 총재 중에 이제 제임스 블라드, 사실 핵 인싸죠. 네. 핵 매파. 네, 이게 네. 좀 가장 좀 발언의 수위도 높고 그리고 발언의 영향력도 큰 네. 여는 총재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예리한 어떤 댓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라드 말대로 간다. 블라드가 여는 이제 그 연준 의장이었으면 네. 이렇게 안 됐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예리한 분석이신 것 같고, 사실 어쨌든 연준을 대표하는 매파이기 때문에 그런 멘트 하나가 지금 시장에, 그러니까 좀 뭐랄까 굉장히 큰 기대감 오른 시장에 있어서 좋은 얘기가 나올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감안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슈팅한 폭이 많이 컸기 때문에 이거를 소화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고 어느 정도 가격 조정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슈팅을 한 게 불과 저희 지난주 목요일이었잖아요. 좀 더 소화하는 과정 차원에서 보고 이것이 뭔가 오늘 좀 장이 좀 많이 빠지더라도 이게 다 꺾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네. CPI 지표, PPI 지표 나왔고요. 이게 어떤 그 블라드의 말로 뒤집힐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장님이 사실 멘트를 해주셨는데 어제 그리고 엊그제 저희가 패널 분들이 계속 바뀌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증권사 부장님, 팀장님 나오셨는데 방금 PPI, CPI 말씀하셨지만 인플레 둔화를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뉴욕 증시 이제 나올 만한 호재가 좀 다 나왔다. 앞으로 좀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거든요. 오히려 호재로 보는 게 호재가 다 나왔다라고 보는 선반영이 시각도 됐다 이제는. 선방향 부분은 맞죠. 왜냐하면 사실 선방이 굉장히 세게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은 극단적으로 움직이고 시장의 어떤 중간값은 그 사이에 있다라고 보는 게 투자자로서 좀 무난한 전략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침체돼 있다가 그 지표를 보고 극단적으로 좀 환호하는 그림.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소화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저는 뭐 사실 악재가 어느 정도 없어지고 불확실이 해소됐다고 보지 호재가 다 없어졌다고 볼 정도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흐름이라는 트렌드에 있어서는 뭔가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는 하는 그림, 그러니까 침체 국면에서 우리가 고민한 상황에서 뭔가 좀 정리되고 올라가는 그림, 그 가운데서 좀 우리가 너무 과하게 흥분했나? 라고 소화하는 과정이지 이것이 어떻게 이제 뭐 CPI 잘 나고 PPI 잘 나서 끝?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악재를 이미 좀 소화를 해 나가는 거지. 네, 단기적인 호재가 이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뭐 하루하루 보고 가는 것이 아닌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제 투자적 관점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연말을 준비하고 내년 초를 준비하고 내년에 투자를 준비한 상황에서는 뭐 이제 호재가 다 끝났다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헬리킨님이 블라드왈 최종금리 최소 5%까지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인플레가 빨리 떨어지면 최종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최소 5%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다소 약간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사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날 건 아니고 5% 정도까지는 관성주로 갈 거라는 시장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블라드가 얘기하는 블라드 같은 매파가 최소 5%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던 어느 수준이다. 그러니까 뭐 전혀 뜬금없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블라드 같은 매파가 최소 5에서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사실 좀 워딩을 더 정확히 봐야겠죠. 맞아요. 일단은 여전히 매파적인 이야기 최소 5%니까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열어두면서 블라드는 블라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블라드는 블라드했다가 정확한 표현이고 연준의 현재 역할은 시장이 과열되고 흥분하는 거를 막고 어쨌든 연준이 원하는 방향성대로 방향타를 계속 쳐주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연준 상황에서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연준이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연준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숫자를 보고 반응하고 예상하고 움직이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준의 이런 상황도 언제 고려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흔히 말하는 쫄 거 없다. 그게 저는 좀 오늘의 좀 주요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직
너무 좋을 거 없다. 네. 네. 말씀해 주셨고, 네, 그리고 오늘 사실 또 조금 전에 영국에서 또 재정안 발표를 네. 했습니다. 달러의 영향이 있는지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달러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죠? 달러 지수는 오늘 0.78% 오르고 있는데요. 106포인트 선, 현재는 107포인트 선까지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지금 재정안이 발표되고 파운드화가 좀 떨어지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달러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선물 시장 이 정도로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뭐 멘트 해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위험자산 비선호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수도 지금 개장 전인데 한 1.6% 7% 네. 나스닥 기준으로 나스닥 가장 많이 빠지니까요. 그런 그림 상황이고 지금 뭐 원자재도 많이 빠지고요. 뭐 달러도 튀는 상황이고 즉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장만 보면 조금 비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최근 일주일간의 어떤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건 인플레는 우려인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CPI나 PPI가 어느 정도 꺾였다는 것, 그러니까 추세의 전환에 대한, 그리고 추세의 전환이 좀 규모가 확실히 보인다, 그러니까 네. 애매한 게 아니라 확실히 보인다라는 부분이 일단 기존에 깔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거를 보고 주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 하면 그 강하던 킹 달러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최근에 맞아요. 상당히 빠졌고, 상대적으로 상대 통화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로화가요. 그 페어도 못 지켰던 상황에서 굉장히 빠르게 일봉상으로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저희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고, 오늘은 지금 0.7% 정도 빠지고 있지만 최근에 오른 폭에 비하면 그거는 굉장히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 자 지수 봤죠? 통화 봤죠? 금리죠. 금리 가격도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 네. 많이 올랐고 오늘 빠지지만 최근에 오른 폭이 상당하기 때문에 오늘에 빠지는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오늘의 단순의 지수 하락, 달러의 상승, 국채 가격의 하락이 굉장히 뭔가 이 뭐지? 블라드의 영향이 이렇게 큰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블라드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기대한 바가 너무 높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약간 초를 치는 발언들, 그리고 약간 경계하는 발언이 나오게 되면 너무 좀 우리가 과하게 생각하나 하는 되돌림 정도로 보는 게 네. 맞지 않을까. 지금 개장 이전의 상황이고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뉴스가 아닌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되돌림이다라고 현재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채팅창에서 그러다 큰일 난다부터 해가지고 최소가 네. 5%면 7% 8%면 어쩔 거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과대 해석은 할 필요 없지 않느냐. 분위기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시장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지금 좀 일시적인 되돌림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부장님이 종목은 모르겠어요. 종목픽은 한 번씩 의아할 때 있는데 그 시장 흐름을 되게 잘 읽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되게 유연하게 보려고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뭔가 판단하면 내 생각이 맞아라기보다도 제가 틀린다고 싶으면 빠르게 좀 판단하고 좀 흐름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인정만 부장님이 하네요. 사실 네. 뭐 유가 뭐 이런 뭐 파생을 워낙 잘 하시니까 관련해서 저는 판도를 좀 잘 읽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궁금한 게 이제 그 네. 부분인 거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CPI 발표하고 네. 나서 급등하는 걸 봤고 꽤 며칠 동안 흐름이 괜찮았는데, 진짜 약간은 턴어라운드를 한 건지 지금 뭔가 판이 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저는 바뀌었다고 봐요.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 보고, 사실 뭐냐면 시장은 재료보다 수급이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급이라는 건 시장의 심리입니다. 심리. 근데 심리가 확실히 반응하게 준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둘이 같이 가는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좀 과하긴 했어요. 아니 뭐 장중에 뭐 발표 나오지만 4% 네. 튀고 뭐 네. 장 종가에 막 6% 7%까지 날아가는 게 사실 정상적인 그림은 아니죠. 그만큼 네. 억눌려있던 거고 어떤 숫자 플러스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에 이거의 소화 과정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시장에서 안 좋은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가장 큰 펀더멘탈이 하나 바뀌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초록불이 5개면 완전 풀매수라고 쳐볼게요. 그런데 이제 빨간불이 5개면 완전 풀매도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야 돼. 네. 근데 지금 초록불이 3개 이상 켜졌다. 어. 네.
3개 이상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약간 매수적 관점 좀 다른 시장에서 뭔가 위험에 대한 회피보다는 위험을 테이킹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이 깔린,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게 투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이 좀 바뀌었다. 요 정도로 보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뭐 청신호가 한 3개 정도 켜졌다. 5개 중에 한 3개 정도? 그러니까 네. 반 이상은 좀 갔다? 그러면은 제가 뭐 지난번에 이게 발표되기 1주 전에 말씀드렸던 S&P 지수의 어떤 심리 지표가 익스트림 피어 그 가운데 있고 이제 그리드, 익스트림 네. 그리드. 그러니까 공포와 탐욕의 구간에서 미드값도 아닌 약간의 그리드로 왔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그게 더 온 거죠, 사실. 따지면은. 그만큼 많이 좀 힘들었고 이제는 좀 돈을 벌어보고 싶다. 이제는 뭔가 매수를 하고 싶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심리들이 좀 작용을 같이 하고 그 작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CPI, PPI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진짜 궁금했거든요.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싶은데 이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가 네.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 저희가 모시는 패널 분들의 성향 그리고 뭐 투자 스타일도 다 다르시고 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그렇죠. 참고를 네. 해서 네. 잘 이제 투자 전략으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물론 같습니다. 그러시겠지만 뭐 제 얘기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 논리를 보고 그 논리가 내가 봤을 때 이해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활용하시는 거고 그 패널을 보는 어떤 이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어떤 장점이잖아요. 맞아요. 저 사람이 맞아요. 맞는 것 같으면 그렇구나, 저런 논리를 하는구나 가는 거고 아닌 것 같으면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주식 방송은 패널들이 다 똑같은 얘기할 때가 제일 위험하죠. 위험하죠. 이상하고 네. 경계해야 될 구간이다. 많은 네, 사람들이 네. 찬양한다, 약간 신적 존재로 추앙한다. 그러면 그 사람 끝물이에요. 네, 위험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같이 다양한 좀 전망들이 나올 때가 확실히 좀 잘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